자, 그럼 이번엔 윤석열 캠프 측의 반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 윤 총장은 모르는 일. 검찰총장 재직 중 누구에 대해서도 고발을 사주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윤석열을 흠집내려는 음모이자 정치 공작의 소산이다. 민주당이 해당 보도를 즉각 활용해 정치 공세 펴는 것 수상하다. 배후 세력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면서 손중성 검사와 김웅 의원 당사자들의 해명도 지금 나와 있는데, 손중성 검사는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을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줬다라는 인물이잖아요. 황당한 내용으로 아는 바 없다. 해명할 내용도 없다. 강력 부인하고 있고, 김웅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제보받은 자료 전달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해명을 낸 상황입니다. 일단 윤석열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윤 총장이 손중성 정책관에게 예.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게 고발을 하라고 사주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떠한 사주도 어떠한 보고를 받은 바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예비 후보는 이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문득 2020년 4월 15일 총선 전의 사건이 굉장히 진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등장인물들이 그대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4월 15일 채널A에 있는 기자를 둘러싸고 여기에 대해서 검언유착이라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씌워서 사실상 정치가 언론과 같이 결탁을 해서 검찰이 언론과 결탁을 해서 뭔가 엄청난 음모를 꾸며낸 것처럼 숱한 정치적 주장을 해왔지만, 시간이 지나서 재판의 결과를 다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한동훈 검사장은 끝내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 관련된 기자는 최종적인 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는 내용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예. 선거 전에 정치적인 공세를 가지고 무수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이 혹시나 진실일까 싶은 마음에 유권자들의 선택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어제 있었던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검찰이라고 아예 제목부터 찍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김웅 의원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고, 해당자 중에 한 명인 손준성 검사도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고발장의 실체가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고, 실제 저 고발장을 통해서 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시민단체 등에 대한 여러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실제 당의 고발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저 고발장의 내용 하나랑, 그리고 김웅 의원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엮어서 보도된 내용에 따라서 여권의 정치인들이 짜맞춘 듯이 정치 공세에 나서는 일이 매우 유권자들의 선택과 판단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지난날 이 검언유착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에 맞춰서 온갖 정치적 음해와 주장을 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저는 현명한 유권자분들께서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있지도 않는 거짓으로 국민을 현혹시켰던 정치인들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난 다음 이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의 주장은 윤 총장은 전혀 사주한 바도 없고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네.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게 악의적 공세다라는 입장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손중성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전혀 부인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김웅 의원의 반응입니다. 한번 다시 볼 수 있으면 우리 띄워주시면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웅 의원은 명확하게 밝히면 되는데 애매하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컨대 손중성 검사에게 해당 문건 받았냐? 받았다. 아니면 안 받았다. 라고 명확히 밝히면 될 건데, 지금 받았다는 겁니까? 김웅 의원. 안 받았다는 겁니까? 당시 수많은 제보 있었고 법률지원단에 전달, 제보받은 자로 전달하는 건 문제될 거 없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이 좀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말이 우리가 신뢰를 갖기 어려운 이유는 수많은 제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수많은 제보라면 익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뭐 선거사무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줄 수 있죠. 뭐 율사 출신이니까 법률
지원단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수많은 당의 법률 지원단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손준성, 김웅 이 두 사람이 잘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말에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제보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저 사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니까 받았지만 전달했지만 누구한테 전달했다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혹은 안 받았다. 예, 안 받았다. 내가 아는 사람이지만 저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수많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저 두 사람의 관계가. 예를 들면 사법연수원 동기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인지하고 이해하는 관계란 말이죠. 그다음에 손준석이라고 하는 현직 검사조차도 실제로 가족 관계 속에서는 말하자면 야당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지인이 있다든지 이렇게 가까우면 가까운 사이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현직의 사장검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이 문제는 그렇다면 두 사람이 지금이라도 그날 특정된 날짜에 두 사람의 말하자면 뭐 핸드폰을 공개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규명해 주지 않으면 계속 말하자면 여당의 파상 공세를 뭐 모면하기 힘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웅 의원의 답변이 좀 애매하다. 네, 그렇죠.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